어젯밤 MBC 탐사기획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 YG 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보도했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성접대 의혹뿐만 아니라 강남 클럽의 미성년자 성매매와 마약 문제, 그리고 제2의 버닝썬, 강남 클럽과 경찰의 유착 의혹까지 이 강남 클럽들을 둘러싼 여러 문제와 제보들이 어제 방송이 됐는데요. 지금부터는 이 YG의 성접대 의혹 취재한 MBC 스트레이트 팀의 고은상 기자와 함께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들 그리고 앞으로 남은 과제들을 좀 더 깊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저녁 방송이어서 오늘 아침 출연이 좀 부담스러웠겠어요? 제가 원래 이렇게 목소리가 좀 이게 가라앉는 사람이 아닌데 지금 며칠째 밤을 새가지고 좀 오늘은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제 경험으로는 방송 끝나고 이렇게 술 한잔 하고 다음 날 이렇게 퍼져야 되는데 어제 새벽 한 2시 정도까지 원고를 정리하고 이제 아침에 나왔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네. 자, 어제 보도에서 이 YG 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의 성접대 의혹 처음으로 보도가 됐는데 방송 보지 못한 분들도 많으니까 일단 내용을 잠깐 저희가 준비했으니까 들어보고 가시죠. 이상하게도 이 식사 자리에는 남성보다 초대된 여성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복수의 제보자는 참석자의 면면과 인원수까지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YG 사람들과 아시아 재력가를 포함해 남성 8명 정도가 식당 가운데 앉아 있었고 그 주변으로 초대된 여성 25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여성 중 10명 이상은 YG 측과 잘 알고 지내는 일명 정마담이 동원한 화류계 여성들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된 일반인 가운데는 남양유업 창업자의 외손녀 황하나 씨도 있었습니다. 지금 방송 들으신 분들은 다 내용 짐작하시겠지만 어쨌든 해외 재력가와 양현석 대표가 있는 자리에 많은 여성들이 동원이 됐고 이때 이제 성접대가 있었다는 겁니까? 저희의 제보자는 이제 성접대가 있었다. 그 재력가 일행들이 이제 그 많은 여성 중에 일부를 선택을 했고 숙소 등 모종의 장소로 이동을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선택된 여성들이 계속 자리에 이어져서 나왔고 심지어 이제 마지막에는 그 해외 재력가들이 전용기를 타고 들어왔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전용기를 타고 같이 출국을 해서 유럽으로 같이 건너갔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 그 자리에 투입됐던 여성들은 이제 재력가가 그 자리에서 사실 식사 자리에서 약 4,500만 원대 그 샤넬백, 명품백을 직접 나눠주고 고맙다는 식으로 이제 그 많은 여성들한테 다 하나씩 나눠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저희가 이렇게 초반부에 10명하고 이제 후반부에 들어왔던 손님들까지도 해서 다 이제 그 백을 다 돌린 걸로 이제 저희가 좀 들었습니다. 그럼 여성 25명이면 400만 원 잡아도 1억이네요. 네, 거의 그때 들어왔을 때 상당히 많은 돈을 쓰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방송분 들어보니까 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 지금 마약 혐의로 구속이 돼 있죠. 이 사람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건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좀 이제 상황을 이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황하나 씨도 사실은 어제 이제 보도를 드렸던 저희 되게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이제 정마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분이 사실 양현석 씨 그다음에 이제 그 어제 자리에 동석했던 유명 가수 그리고 승리 씨 등과 특히 YG 인사들과 상당히 이제 인맥이 깊은 분이거든요. 이제 정마담? 정마담이라고 하면 이게 유흥업소 종사자입니까? 네, 그 소위 이제 텐프로라고 하는 이제 가라오케 이런 곳에 이제 업소를 운영하면서 이제 여성들을 관리하고 여성들을 이제 투입시키는 걸로 이제 굉장히 그 업계에서는 특히 이제 좀 이런 말까지 그렇지만 힘이 상당히 강하다. 정재계 쪽에도 끈이 굉장히 있다는 좀 정평이 나 있는 분이고요. 근데 이 분이 이제 당시 재력가들이 이제 다 해외에서 온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어 통역을 할 수 있는 좀 자연스럽게 이제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고 이제 황하나 씨가 이제 미국에서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황하나 씨가 그 자리에 일부 초대가 됐고 사실은 이제 이 말씀 황하나 씨 얘기를 드리는 게 사실은 그쪽의 제보자들이 사실은 이게 뜬구름 잡는 소리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 자리 참석자의 얼굴과 이름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라는 한 가지 좀 뉘앙스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 사실 이 사건을 추적하게 되는 과정에서 황하나 씨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요? 그 말씀드린 게 이제 태국인 밥 씨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2018년도에 그 12월 달에 한국 그 클럽 승리가 운영한 클럽 버닝썬에서 이제 사실은 YG의 자회사 임원의 사실상의 수행을 받았다고 저희 보고 있고요. 이제 이분이 이 태국 재력가 밥 씨가 지금 보도한 건 2014년에 있었던 일인데 그렇습니다. 나중 2018년에도 한국에 왔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2018년 12월
중순경에 한국에 들어왔고요. 이제 이분의 당시 때 이제 버닝썬에 갔을 때 이 동석했던 이 태국인 일행과 동석했던 사람이 바로 YG의 자회사의 임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YG 엑스는 사실상 이제 그 승리가 대표로 있었던 걸로 이제 양현석 사장이 계속 대표가 이제 홍보해왔던 그쪽이 그 업체고요. 그런데 이 남성이 이 성폭행의 피해자잖아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 피해자를 만나는데 너무 이제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혹시 그럼 도대체 이 자리에 그 혹시 YG의 배우가 있는 건 아닌가라고 추적하고 있었는데 이 태국인 밥 씨, 성폭행 피해자 밥 씨의 SNS에서 친한 인물 중에 황하나 씨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황하나 씨가 어떻게 이 사람을 알지? 라고 이제 주변 인물들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2014년도에 말레이시아 재력가를 만나는 자리에서 태국인 밥 씨도 소개를 받았다. 근데 그럼 말레이시아 재력가는 왜 들어왔냐를 취재하다 보니까 YG 사람들과 당시에 와서 만났다라고 이제 역순으로 취재가 되면서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된 거군요. 이 사건을 어떤 추적하는 과정에서 황하나 씨의 역할이 상당히 저희에게 중요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MBC 스트레이트의 고은상 기자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어제 보도된 그 YG 양현석 대표의 성접대 의혹과는 얘기 나누고 있는데, 물론 지금 이제 고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제보자들의 주장이고 아직까지는 의혹 단계입니다. 따라서 사실 확인이 더 필요하다는 점 청취자분들도 들으시면서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방송은 유튜브로도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많이 들어오셔서 고은상 기자의 설명 직접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리가 제보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자리가 해외 재력가, 지금 얘기한 말레이시아 1명, 태국 1명, 이 2명을 위한 모임이었다는데 사실은 정확히 2명은 아니고요. 이제 그 2명이 사실 우두머리격인 사람들이고요. 여러 명 있었습니까? 들어올 때 입국할 땐 10명 정도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사실 이 그 말레이시아 재력가 조로우 씨하고 아까 말했던 태국인 그 일명 밥 씨가 사실 그쪽에서는 상당히 그 동남아시아 전체에서도 상당히 손에 꼽히는 재력가들이고 이제 나머지 친구들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양현석 대표를 만났다면 만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사업상 투자를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은 확인이 안 됐습니까? 투자의 부분은 확인이 안 됐지만 그 조로우, 여기 아까 말했던 말레이시아 재력가 조로우 씨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이분이 사실은 지금은 수배자입니다. 근데 이제 그 말레이시아 전 총리 뒤에서 이제 수조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횡령한 혐의를 지금은 이제 그 수배를 받고 있는데, 당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돈을 쓰고 다니면서 특히 그 헐리우드 배우들과도 친분이 레오나르도 있다는. 디카프리오, 이제 미란다 컵, 뭐 페리스 그 사람이 힐튼,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과 연문서를 뿌리고 다니면서 국제적인 연예계에 상당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명품 선물해주고 막 맞습니다. 뭐 미란다 컵에게 90억 선물했다가 지금 그거 다시 반환하기도 하고 지금 굉장히 큰 소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말레이시아의 국부 펀드를 빼돌렸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투자금을 받아서 그 중 일부를 횡령했다고 이제 된 그 사람이군요. 네, 그 사람과 이제 그 사람과 가장 친하게 전용기를 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클럽과 카지노 등을 돌아다녔던 게 바로 태국인 밥 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어쨌든 당시 헐리우드를 포함한 국제 연예계에 굉장히 큰 손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이제 제보자는 이 연예계의 큰 손이었던 조로우 씨와 그다음에 이제 K-팝을 전 세계에 알린 한류 스타들을 키워낸 양현석 씨가 서로 인사를 하는 자리였다라고 이제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인사를 해서 뭐 기분 좋으면 투자도 한번 할 수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었던 자리였거든요. 일단은 인사를 해야 뭐 다음 단계가 시작되는 거니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조로우 씨는 이제 그 2014년 모임 이후 2016년 정도에 아마 그 사건이 터지게 되면서 이제 이제 수면 위로 가라앉게 되죠. 이제 숨어 살게 되고요. 이제 그래서 아마라고 하셨지만 아무튼 구체적으로 이제 더 투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이제 양현석 대표의 해명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양현석 대표는 어떻게 해명하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취재를 들어갔을 때 지난주 월요일에 저희가 사실 처음으로 입장을 물었습니다. 이제 취재를 좀 꼼꼼히 하고 팩트를 다 이제 모으고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입장을 확인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양현석 씨에게 직접 연락을 하진 못했고요. 이제 당시 그 언론 홍보부장이라는 분이 계셔가지고 YG 쪽에 홍보 담당 연락을 했는데, 처음에는 양현석 대표의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하니까 이제 그 문자는 읽었어요. 이제 그 톡으로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제가 보낸 문자에서 읽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아예 안 읽어요. 그래서 음성 메시지도 남기고 해서 했는데 그 매일 전화를 했습니다. 매일 전화를 하고 YG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근데 연락을 안 하시다가 이제 일주일 만에 이제 저희 예고가 나가니까 이제 양현석 대표가 직접 저희 저한테 연락 온 것도 아니고 저희 이제
간부를 통해서 연락을 해왔습니다. 간부를 통해서. 근데 이제 그렇게 연락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 좀 안타까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해명이 자기도 처음에는 잘 기억을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해명이 첫날하고 둘째 날이 약간은 달라졌는데 그 자리에 간 거는 자기도 초대를 받아서 간 거다. 가긴 갔다. 갔다. 그리고 사실 모든 일정 자체는 인정을 다 했습니다. 그 자리에 다 있었던 건 사실이다. 그다음에 강남 클럽 NB 이제 자기가 토요일마다 가서 강남 클럽 NB에 가서 DJ를 했었는데 당시가 이제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식사 자리 마치고 자연스럽게 이제 그쪽으로 가서 일행들도 클럽에 가고 싶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합쳐진 거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기보다 한 10살 어린 친구들이다. 10살 이상 어린 친구들이기 때문에 사업 파트너로서 생각을 한 적이 없고 그 외국인들에 대해서 그 이후에도 접촉을 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그 자리는 뭐 접대나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없고 자기가 일단은 계산은 하지 않았다. 계산도 안 했다. 안 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성접대 의혹은 사실 무근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럼 성행위가 있었다라는 것은 자기는 모른다. 전혀 인정을 하지 않으셨는데 다만 그 정마담이라는 사람, 일명 정마담은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정마담은 안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그 YG 소속사의 당시 유명 가수도 정마담은 잘 안다. 그런데 왜 여성들이 동원됐는지는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본인이 동원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모르겠다. 뜻으로 이제 해석이 되죠. 근데 이제 저희가 듣기로는 이제 사실 그 정마담이라는 분이 저희는 이제 YG 측의 요청을 받아서 그 자리에 여성을 투입시킨 걸로 이제 그 자리에 이제 뭐 들어가셨던 수십 명의 여성들이 있습니다. 워낙 여성들이 많아서 사실 말이 많이 흘러나왔던 그분들의 증언도 상당히 확보를 하신 거죠. 네, 이제 복수의 복수가 이렇게 전해드린 것과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들은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거의 한 달 넘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뭐 거의 99%가 사실 팩트였고요. 이제 마지막 쟁점이 남는 부분이 바로 성접대라는 부분인데 그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명이 엇갈리고 있는 거죠. 증언은 일치하고 있으나 물증은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보통 속보가 나오잖아요. 네네네. YG와 관련한 의혹들 취재하고 있습니까, 더? 사실 저희가 이번 보도를 한 거는 뭐 성접대 의혹이라고 사실 나갔을 때 상당히 많은 분이 어느 정도 근거를 가졌길래 하고 이렇게 충격을 받으셨던, 특히 이제 한류를 이끌고 있는 양현석 대표에 대한 이름을 달고 성접대라는 의혹을 달았을 때 상당히 부담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 사실은 이것보다 좀 더 많은 제보들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자리들에 대한 굉장히 구체적인 제보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뭐 아직까지는 이제 확인 단계에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 보도를 하게 된 거는 구체적인 시점 그리고 구체적인 장소와 구체적인 이름들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됐는지가 이제 상당 부분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의혹을 자신감 있게 보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기대하겠고요. 오늘 YG 성접대 의혹 위주로 저희가 살펴봤는데 어제 보도 보면 뭐 강남클럽의 미성년자 성매매, 뭐 마약 투약 의혹, 경찰과 클럽의 유착 의혹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이 나왔는데 이 얘기는 오늘 못해서 좀 아쉽지만 앞으로 또 추가적인 취재를 통해서 밝혀주시길 기대하고요. 뭐 언제든 다시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YG 성접대 의혹은 아직 공식적으로 사실 확인이 되지는 않은 의혹이라는 점 다시 한번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MBC 스트레이트의 고은상 기자였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 집중.